저마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상을 찾아 떠나는 소통의 모험. 이곳은 호모이테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호모이테르 318 별에서 온 여행자 지인 고은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4개의 컨셉에 다들 놀라셨죠? 저희 호모이테르가 이제부터 지구인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별을 모험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같은 행성에서 살아가지만 각자만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니까요. 어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인들 마음속에 있는 행성을 찾아내 새로운 코스모스 맵을 만드는 길고 멋진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뭐라고요? 준비됐다고요? 그럼 저희의 우당탕탕 지구별 여행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모두 두 분은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현재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재원님, 희랑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21학번으로 국어국문학과랑 복수전경으로 아동청소년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휘랑이라고 합니다. 오. 네, 저는 현재 심리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22살 21학번 홍재원이라고 합니다. 와. 두 분 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시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먼저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각자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사시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리아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쭉 살다가 한국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그쵸, 2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네. 지금 4년 차입니다. 아니 그럼 중간중간에 한국에 오셨던 거죠? 네, 중간중간에 한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씩 방학 때 놀러 왔었습니다. 가끔씩. 네, 가끔. 우리 재원님은 네, 재원님의 역사. 저는 한 6살? 5살에서 6살 넘어갈 때쯤에 정확히 기억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빠를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13년 정도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거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점 한두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한국은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네. 반면 불가리아는 정말 느릿느릿 그 자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 살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다가 불가리아로 방학 때 놀러 갔을 때 알게 된 건데 어느 날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접속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생들이 누나 여기 불가리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물론 한국이 IT 강국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IT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기 행정적인 처리 같은 것도 진짜 느려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뭐 비자 관련된 문제를 맞아. 해결하려고 해도 한국에서 뭐 몇 주면 끝날 거를 거기는 몇 달을 끄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빠르고 느림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오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한국은 다들 약간 좀 촉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느낌이 큰 것 같은데 근데 불가리아 분들은 아주 다들 천하태평 편안하게 살아가고 뭐 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세요. 약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 살 때는 덩달아 저도 마음이 편한. 진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맞아요. 대로. 그러면은 재원님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불가리아랑 왠지 비슷할 것 같다는 예상은 되는데 맞아요. 한국 사람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도 휘랑님이랑 너무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느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진짜 한국에 오고 나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말이 왜 이렇게 느려? 이런 말 많이 듣고 특히 알바할 때 사장님께서도 많이 놀래하시고 뭔가 그랬던 경험이 정말 최근까지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시간을 되게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되게 많은
저도 약간 좀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많이 깨닫게 됐는데 저는 심지어 오늘도 같이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늦었어요. 한 30분 정도 늦었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기다렸었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약속 시간을 늦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민감해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인도네시아에서 식당을 가면은 음식 왜 안 나와요? 하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진짜 거의 한국 손님들밖에 없고 맞아. 성격 급해. 진짜 성격급해. 성격 급해. 맞아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확연한 그 차이가 정도인 것 있거든요. 정말 한국은 진짜 바쁜 사회구나.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신기해.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각각 이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장기간 이렇게 살아보기 이전에 뭔가 미디어 같은 것들을 보고 혹은 이제 잠깐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 살면서 가진 어떤 한국에 대한 인상 혹은 뭐 로망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뭐 긍정적인 인식 혹은 부정적인 인식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살아보니까 그런 인식이 맞는 것 같다 혹은 그 인식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알게 되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요. 약간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었어요. 어떨 때 느꼈냐면요. 대학 입학을 했는데 저희 성균관대에는 이제 LC라는 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입생 친구들이 들어오면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의 친구들 이렇게 뭉텅이로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피어 리더라고 리더를 뽑는데 근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끌어주셔야 되는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발 누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무도 없으면 그럼 제 이름 살짝 넣어주시면 했는데 1시간 뒤에 무투표로 당선되셨습니다 하고 제가 갑자기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중에 친구들 다 만나고 보니까 저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다 이인 거예요. 배신감. 그래서 엄청 배신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면 엄청 재밌게 활발하게 잘 노는데 일단 만나서 사람들이 어떤지를 살핀 다음에 본 모습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잠깐 들어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 불가리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네. 다들 처음부터 나는 내가 이렇게 살 하겠다? 건데 난 나야. 그러니까 그 탐색기를 안 거치는군요. 네,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감사합니다, 미라님. 재원님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어떤 점이 편안하게 다가오셨나요? 한국에 와서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뚜벅이로 지내고 있거든요. 지하철로 이동하고 버스로 이동하고 그랬는데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뭔가 등교할 때도 그 학교가 집 바로 앞이어가지고 그냥 육교만 이렇게 건너면은 학교에 갔다가 이제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도 항상 몰에서 놀았어요. 야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몰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 엄청 화려하고 특히 막 크리스마스 때는 눈이 안 오니까 몰 안을 진짜 엄청 화려하게 꾸며놔가지고 이제 그때 막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조금 더 편리했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가요? 네, 더 편리했었던 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있어서요? 좀 정서적으로는 가족들이랑 아무래도 함께 있어서 편리했던 게 1차적으로는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중학교 때까지는 아빠랑 엄마랑 저랑 언니랑 이렇게 넷이서 지냈었는데 그때가 저는 가장 좋았었던 것 같고요. 뭔가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외식도 하고 이렇게 막
밖에서 나가서 몰에서도 영화도 보고 뭔가 그랬던 시간이 되게 많았어서 그랬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는 게 진짜 많아봤자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로 간 게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내던져진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한국으로 진학하면서도 또 한 번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로 갔을 때는 너무 물론 어렵겠지만 혹시 그때의 감정이 기억난다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감정이나 느낌도 궁금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건 제가 유치원을 다 마치지 못하고 6개월 정도 남기고 인도네시아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진짜 한국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6개월 그 유치원을 다니고 졸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진짜 언어가 정말 아예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되게 많이 어려웠었고 진짜 제 기억으로는 정말 매일매일 울어가지고 저희 그 선생님이 유일하게 저만 허락해 주셔서 엄마가 이제 저희 반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울지 않게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허가해 주셔가지고 엄마 전화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서서히 적응하면서 조금 이제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데에서도 조금은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가려고 한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저는 우선 약간 설렘 반 걱정 반의 심장이 되게 컸었던 것 같은데 우선 설렘은 그 워낙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그런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너무 좋고 뭔가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 한국 한류를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뭔가 저도 덩달아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유지해왔던 그런 관계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인간관계를 제가 완전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많이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내향적인 성격인데 되게 뭔가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자리에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낯선 공간에서 계속 뭔가 살아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초반은 원래 뭐 모두에게도 처음은 힘든 거지만 어쨌든 아예 다른 문화에서 계속 살아가게 됐던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재원님에게는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뭔가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진행형인 게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시간이 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찾아가서 조금 많이 휴식도 취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뭔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는 느낌이고 뭔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인도네시아에 살아왔던 그런 경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너무 감사하고 값진 경험이다 하면서 뭔가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원님 인터뷰할 때도 다들 뭔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었으면 뭔가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자식을 나의 상황 때문에 데리고 갔다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지금까지 재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희랑님의 이야기 역시 안 들어볼 수 없죠. 저희가 재원님께 살짝 사전 정보를 얻었는데 MK라고 들었어요. 혹시 MK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MK는 Missionary Kids의 약자로 선교사 자녀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인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친구들을 MK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호행 뉴스레터에서 MK분을 또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MK를 처음 알게 된 분들은 뉴스레터를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에서 인터뷰 해주신 분은 MK가 여러 곳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계속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단점을 들려주셨었는데요. 휘랑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는 MK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좀 많이 지역을 왔다 맞아요. 갔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불가리아에서 태어나서 쭉 2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장점은 일단 정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선교팀이 불가리아에 오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선교팀을 데리고 그 선교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불가리아 주변 국가들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제 한국에서 과자, 맛있는 음식, 한국의 장난감, 예쁜 인형 이런 것도 많이 사다 주셔서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언니 오빠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한국 문화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장점이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좀 약간 편하게 좀 잘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단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빠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팀이 오면은 2주 동안 나갔다가 다시 이틀 집에 들어오셨다가 짐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다시 나가시는 그런 삶을 대단하시다. 불가리아 여름방학이 3개월이거든요. 불가리아는. 와. 근데 여기서 아빠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뭐 다 합하면 2주 될까? 와, 진짜. 진짜.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딸이 가족인 나라 시간을 많이 또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잖아요. 있죠.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한국에 홀로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혼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지 뭔가 홀로 계신 만큼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랬던 순간들이 있거나 뭔가 있을까요? 방금 질문해 주셨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외로움을 느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생일날인데 가족이 없다는 게 외롭더라고요. 네. 한국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막 가족들이 뭐 영상 통화도 하고 카톡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 보고 싶다. 네. 친구들이 있어도 뭔가 가족들이 주는 그런 부분은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 분께 드리는 공통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어렸을 적에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가끔은 태어난 거는 한국인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 오랜 기간을 살다 보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문화적인 뭐 정체성. 사실 언어가 같은 곳에서 전학을 가면 적응하는 게 어려운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버거운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든지 나의 집은 어디인가, 내가 뿌리 내릴 곳은 어디인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혹시 타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어렵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나 방황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는 현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도네시아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과 좀 고급진 영어로 대화를 해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랑 그리고 영어를 섞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친구들이랑 많이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어 장벽이 뭔가 1차적으로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 압도를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제가 인간관계를 이제 새로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 안에서도 정말 제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막 노력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좀 많이 주눅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있어서 뭔가 그게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서서히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조금 소극적이게 되고 어린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서 네. 많이 주눅들고 네. 그랬던 생각하니까 마음이 맞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휘랑님은 그렇게 이주 경험 이후에, 네, 이주를 한 이후에 뭔가 문화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든지 뭐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약간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저희 아버지의 역할이 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항상 그런 집에서도 항상 한국 문화 뭐 저희 집에서 항상 했던 게 그 일요일 저녁마다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거 가족이 모여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아빠가 집에서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제 동생들도 학교는 불가리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불가리아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는 대부분 장시간을 있는데 그 모든 시간에 한국어를 쓰게 되면은 가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언어를 자유롭게 네 맞아요. 그것도 좀 어렵고 불가리아 애들은 다 집 가면은 불가리아 TV를 보니까 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 그거 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본 게 개그 콘서트 일요일 저녁에 네, 맞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같이 보고 한국 영화 같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 친구들과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게 같지 않으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아버지 덕분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불가리아는 이제 8학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5손가락 안에 꼽는 고등학교거든요. 제1 영어 고등학교라고 해서 이제 영어가 주된 약간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외국어 같은 느낌. 현지어는 네. 불가리아어니까. 맞아요. 현지어는 불가리아어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불가리아에서 태어나고 모든 교과 과정을 다 불가리아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또 사춘기였어서 그런지 중2병이 또 세게 와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가 그때 공통이구만. 적응하는 게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맨날 울면서 나 학교 안 가겠다고 나 학교 전학시켜달라고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오셨어요? 이제 한 2년 정도는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기를 벗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잘 졸업을 하시고 한국으로 유학 길도 오르셨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신 것 같으세요? 저희 아빠가 꽤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저희 3남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아빠는 놀고 싶어? 놀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범법 아니면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셨어가지고 학교 힘들어? 가지 마. 괜찮아. 빠져. 이렇게 하시고 아빠가 여기저기 다니실 때 저를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8학년, 9학년 때는 친구들이 맨날 이번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맨날 아빠랑 빠지니까 학교를 다녔던 일수보다 빠졌던 일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대박.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 이렇게 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 못해. 딱 그 선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한계까지. 그 한계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내가 나아지길 기다려주시면서 저도 이제 심적으로 점점 그 학교 환경이 편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조금 편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한 10학년쯤 됐을 때는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이 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공간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오래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니도 계속 옆에서 격려해주시고 괜찮아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다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잘 호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가족이다. 부모님의 너무 이상적인 가족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막 그런 걸 기특해 하시고 이제 뭔가 그냥 뒀을 수도 있는데 맞아. 이렇게 해주신 게 정말 좋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원님은 그러면 그런 혼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우선 저희 어머니 아무래도 아버지에 비해서는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뭔가 관계에 대한 그런 저희 고민들이나 아니면 그냥 인도네시아에 살아갈 때 뭔가 저희 그냥 전반적인 그런 힘듦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저희 어머니께 많이 털어놓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인지 뭔가 저희 어머니랑 있을 때만큼은 제가 조금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될 수 있었고, 그냥 되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버팀목이 돼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 어머니께 많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항상 뭔가 이렇게 남들 따라가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편한 거, 너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라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다 하시면서 좀 많이 그런 격려를 조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이 너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아 진짜 사실 모든 부모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라는 이유로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두 분 다 뭔가 해외 생활이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던 게 정말 가족인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신데요. 저희 호모인테르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소통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다른 국가에서도 살아가고 여기서도 살아가고 하시면서 재원님과 휘랑님이 생각하는 지구에서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뭔가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공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과 경청. 일단 잘 들어줘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의 내면에 약간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결국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 표출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원활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 왜 공감을 이야기했냐 하면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 너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이스크림 좋아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과 나와 좀 공통점이 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걸 공감을 한 다음부터는 마음이 더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는 공감도 엄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세 아니면 요소 그런 것들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은 어떤 환경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듣고 난 뒤에야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청하는 거. 네, 두 분이 말씀하신 모습처럼 지구에서도 정말 공감과 경청을 통한 평화로운 소통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약간 잊은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지구인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지인님.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 프로젝트의 어쩌면 궁극적인 되게 큰 틀 중 하나인데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느낀 감정이나 자신의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이나 가치 등을 행성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모양인지가 궁금해요. 저는 약간 물건보다는 색깔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약간 좀 단어들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가장 먼저 빛, 그래서 노란색이 생각났고요. 밝게 비추는 빛. 그리고 사랑이 생각나서 붉은색, 핑크색 그런 계열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런 행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이 지구 별을 생각해 보면 꽤나 삭막한 색깔이라서 회색 빛깔, 뭐 고동색, 칙칙한.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두컴컴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노란 빛. 저는 떠오르는 거는 구름인 것 같아요. 구름. 구름. 뭔가 솜사탕처럼 되게 약간 부드럽고 구름이 뭔가 모양이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쵸. 오늘 딱 구름을 봤을 때는 되게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2D 같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맞아, 약간 맞아. 토이스토리 벽지 네, 같이 생긴 진짜. 그런 구름이고 그리고 또 어제 구름은 되게 약간 음영이 있었어요. 맞췄어요. 맞아요. 진짜요? 그런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약간 입체적인 그런 구름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모양이든 그냥 사람들이 구름을 보면 되게 예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형태로 내가 살아가든지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 너무 좋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고 구름처럼 무겁거나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삭막하지 않고 그냥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름을 생각해냈습니다. 말 너무 잘하시는데? 나 재원님 행성에 살고 싶어. 오케이, 들어가세요. 저를 입주시켜서 살고 그 행성 속으로. 네, 저희 재원님과 휘랑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정말 새로운 세상, 저희 하나의 새로운 행성을 마주한 기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는 두 분이 뭔가 그래도 가족과의 기억을 바탕으로 또 평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이 낯선 땅에서도 계속 뭔가 빛을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는 뭔가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게 다 낯선 상황이었을 텐데 그냥 그 순간 자체를 되게 즐기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나고 나니까 다음엔 또 어떤 빛을 내는 행성을 찾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이 첫 프로젝트의 시작이어서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다면 오늘 촬영의 소감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을 해주시면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봤던 것 같고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재외국민들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재외국민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항상 있는 강연 주제예요. 정체성에 대한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의 삶에서 생각하고 가치관으로도 가지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원님도 소감 한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지금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저를 많이 이렇게 돌이켜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면서 과거의 저의 그런 제가 좀 지내온 시간들을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했던 순간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대상들이 많이 떠올랐었던 것 같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삶을 제가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라고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러브레터를 엄청 보내시네.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분 다. 어쨌든 사실 이 자리가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이런 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로 이제 갖게 된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가 되게 참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모두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속절없이 있기보다는 나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모두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모두들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떠나는 소통의 모험은 쭉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호모인테르와 소통해! 호소해!